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지 설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혹시 시청자님들 백지 설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나요? 말 그래도 그 백지 위에다가 인생을 한번 설계해 보는 건데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같이 한번 백지 위에 인생을 설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보험 방송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리스크 자산, 그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 한번 백지 설계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고민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시면은 백지 설계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지 위에 인생을 설계하는 경제적 척도를 그려보는 그런 백지 설계가 있겠고요. 그리고 인생의 곡선과 재무 설계의 이제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리스크 자산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백지 설계를 통해서 리스크 자산 준비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분의 보험 가입을 한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그게 오늘 강의의 주요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백지 설계 한번 보실까요? 이 그래프를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이 그래프를 보신 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본인은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입이 있고 반드시 지출이 존재합니다. 이전에 이 그래프를 잘 기억해 놓으시고 제가 백지 설계를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목적 자금 준비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수입이 있으면 반드시 지출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지출이 발생을 하겠죠. 수입에는 현재 수입이 있고, 지출에는 현재 지출이 있고 미래 지출이 있습니다. 미래 지출이 있는데요. 이게 크게 봤을 때 현재 지출 같은 경우 우리가 매일매일 소비되는 고정적 지출이 있는데, 뭐 휴대폰 요금을 내는 통신료를 낸다든가, 통신료, 그리고 교통비, 생활비, 여러 가지 현재 고정적으로 매월 지출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매월 지출되는 항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래 지출 같은 경우는 내가 저축을 한다든가, 어디 뭐 펀드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대출금을 갚는다든가, 어디론가 나갔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다시 들어오는 그런 미래 지출, 두 가지 지출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활동을 하는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한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이 원시 시대였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겠죠. 그냥 의식주만 해결이 되면 되니까. 하지만 누구나 돈을 벌고 있고, 지금 시청자님들도 돈을 벌었거나 아니면 돈을 벌고 계실 겁니다. 그런 이유는 생활의 자금, 그리고 장기적인 목적 자금, 중단기적인 목적 자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금융 상품들을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출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거를 매월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이거는 한 가정에 이제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예일 수 있겠지만은 수입이 있을 시기가 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돈을 언제부터 벌죠? 남자들은 보통 대학 나오고 군대 제대하고 보통 요즘에 30대, 여자들은 20대 중후반부터 사회생활을 전선에 뛰어드는데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뭔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자녀가 탄생을 하고, 그럼 자녀의 교육 자금이 들어갈 것이고, 그렇다면 요즘 주택 마련도 필요하게 되겠고, 그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뭐 창업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녀의 뭐 교육, 결혼까지도 오고, 그 이후에는 은퇴 생활이 포함되는 시간이 오는데요. 이 그래프는 어떤 걸 뜻하냐면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이제 지출이 더 높아지는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일정 기간에 돈을 벌고 시간이 나서 40대, 50대 기간이 되면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시기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이 시기에 돈을 많이 벌어서 차곡차곡 쌓아서 이 시기를 대비를 해야 되겠죠. 인생에 크게 보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매달 수입과 지출이 반복되는데, 여기서 목적 자금을 설계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생활 자금과, 그리고 뭐 결혼을 하신 분들은 자녀의 교육비가 필수적으로 오겠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5대 자금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생활 자금, 그리고 자녀의 교육비, 내 집 마련.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내 집 마련이. 그리고 자녀의 결혼, 그리고 은퇴 이후의 퇴직금. 이렇게 5대 자금이 있을 텐데요. 물론 결혼을 하시지 않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해당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은퇴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거고 생활자금 매달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럼 3, 40대의 재무적인 목표가 틀릴 테고 5, 60대의 재무적인 목표가 틀릴 텐데 보시면은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매달 100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지출을 얼마큼 하고 있고 그리고 대출금이나 저축, 투자는 어느 정도 알고 있나 일단은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매달 내가 어느 정도 쓰고 있고 우리 흔히 얘기해서 가계부 쓰다 지치는 경우 많잖아요. 매일 나가는 것만 쓰니까 나가는 돈만. 하지만은 내가 나가는 돈도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생활장은 생활비를 내가 어느 정도 쓰고 있나. 100을 번다면 한 40% 정도 쓰고 있다. 그리고 저축은 과연 어느 정도 하고 있나. 장기적인 자금. 그리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 요것들을 기간에 나눠서 설계를 하는 게 만약에 내가 결혼을 10년 뒤에 하겠다. 5년 뒤에 하겠다 하면 2020년에 결혼 자금을 어느 정도 모으겠다. 이렇게 기간을 선택을 하고 구체적으로 금액을 산출해 가지고 저축을 하고 돈을 모으는 게 재무 설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과정 속에 재테크가 숨어져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수없이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보험은 왜 필요하냐면요. 이런 수익과 지출이 매달 반복이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사고가 난다. 그럼 리스크가 생기겠죠. 사고가 발생한다.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모아둔 돈이나 또는 인생의 계획들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계획들이. 물론 우리가 한두 달 정도 입원해 있다고 해서 좀 다쳤다고 해가지고 크게 생활에 지장이 없겠지만 이게 1년이 되고 또 2년이 되고 기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반적인 인생의 이런 목표들이 다 망가지겠죠. 그렇죠? 우리가 계속 아프게 되거나 그래서 내 몸값을 나타내는 척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바로 이 리스크 자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크 자산을 준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굉장히 좀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들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내가 열심히 저축하거나 아니면 주식을 투자해서 내가 아프면 그걸 병원비를 쓴다. 그건 솔직히 제가 들었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내가 매달 10만 원씩 저축해봤자 1년이면 120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내가 사고가 나서 한 달을 쉰다. 120 갖고 내 인생이 책임져지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자산을 준비하는데요. 우리 리스크 자산은 어떻게 준비하시냐면 내가 100을 번다고 하면은요. 한 8에서 우리나라 선진국 기준으로 8에서 한 12% 정도를 준비를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100만 원을 벌어요, 한 달에. 그러면 보험료로 지출하는 돈이 한 8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 내 100만 원을 버는데 50만 원을 저 보험에 들 수는 없잖아요. 80만 원 보험에 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자산은 내가 보장을 잘 설계했을 때 한 8에서 한 12% 정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시면은 노후자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표로 말씀드리면 우리 공적연금들이 있죠. 공적연금.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 뭐 경찰연금, 사학연금 여러 가지 연금이 있고 그리고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이 있고 그리고 개인연금이 있겠죠. 우리가 아까 수입이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수입이 전혀 없을 때 은퇴 이후에 한 어느 정도 있으면은 지금과 같은 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은퇴를 하고 노후가 된다고 하면 의료비 지출도 많아질 테고 어디 여행도 많이 다니고 경조사도 굉장히 많아질 텐데 한 어느 정도 있으면 적당할까요? 한 75% 정도를 측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75% 정도, 75만 원 정도 있다고 하면은 100만 원 버시는 분들은 지금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국민연금 아시다시피 내가 많이 낸다고 해서 많이 받는 거 아닙니다. 조금 내는 사람 많이 받고 많이 받는 사람 덜 받는 십시일반의 제도로 되어 있는데 보통 여기서 한 33만 원 나오고 내가 퇴직연금에서 한 25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내가 준비할 돈은 한 20만 원 정도가 필요하게 되잖아요. 이런 걸 개인연금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연금 같은 거 노후 준비가 어느 시기가 가장 빠른지 아세요 혹시? 그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인데요. 이렇게 은퇴 자금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시간이 되면은 한번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이렇게 리스크 자산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중요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자산 어떻게 준비하시냐면요. 일단 보시면요.
리스크 자산에 크게 보시면 생명보험에 하고 손해보험이 있습니다.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 차이점 혹시 아십니까?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의 차이점. 우린 보험에 크게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8에서 한 12% 정도 준비하신다고 했죠. 내가 100만 원을 벌면 8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가 적당하고 내가 한 달에 한 1000만 원을 번다고 하면은 80에서 120만 원 정도가 적절한 보험금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보험 유지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죠. 생명보험 같은 경우와 손해보험의 차이점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손보험을 가입하면은 우리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입원비를 질병상의 입원을 보장을 해줍니다. 통원비 같은 경우는 20에 약제값 10만 원,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5천 원 똑같이 보장을 해주고 25에 5만 원. 뭐 약제값 차이 크게 없잖아요. 근데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이 적더라도 우리가 간단하게 청구할 수 있는 실손도 차트가 다 들어가야 돼요. 의료 차트라든지 초진 기록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10만 원을 청구해도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영수증, 진료비 세부 내역서나 납입 영수증은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영수증만으로. 이 차이가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똑같은 실손 한 달에 3만 원 내는데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병원에서 차트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병원도 재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의 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내가 배가 아파서 약을 먹었는데 위험약이 들어갔다. 차트에 위험약이 막 써 있고 그래요. 그러면 보험금 청구할 때 이 사람은 위험 환자로 분류가 돼 버립니다. 리스트에 위험 환자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부 내역까지 다 공개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도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생명보험에서는. 그렇다면 손해보험이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그리고 암보험을 가입하는데 내가 암을 준비하는데 5천만 원을 보장을 받는다. 그렇다고 하면은 똑같이 매월 5만 원씩 낸다.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하고 했을 때 생명보험은 아시다시피 고해감, 생식기암, 유사암 여러 암을 분류를 해놨어요. 하지만 손해보험에서는 5천만 원 모든 암을 5천만 원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대로 된 암보험을 준비할 때는 손해보험이 유리하겠죠. 그렇다면 생명보험 이거 뭐 드나 마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금이라든지 사망을 담보로 하는 또 상속증여 재무적인 측면에서 생명보험이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분류를 하자고 하면은 내가 한 8에서 한 12% 정도를 보험을 준비하는데 생명보험하고 손해보험 둘 다 있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둘 다 적절하게 배합을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은 보장을 측면으로 한다고 하면 손해보험이 유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길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에 상처가 났는데 피가 나요. 그럼 다리 모양이 미워졌다고 성형외과는 가지 않잖아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이런 데를 가지. 그렇듯 각각의 역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위에서 예전에 보험 들던 시기에는 우리 부모님 때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 없지 이거 들어 암보험 없지 이렇게 들어서 들으신 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주위에서 보시면은. 하지만은 우리 특히 사회를 준비하는 30대 40대 분들은 이걸 반드시 재무적인 그런 효과를 통해 가지고 리스크 자산을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50대 60대들은 은퇴 설계나 이런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신데요. 보험 앞으로 이렇게 드세요. 내가 얼마 버는지 얼마 나가는지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보장성 자산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래야지만 인생의 5대 자금을 만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리스크 자산을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이 인생의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갔나 통계를 내봤더니 기본 생활자금 월 212만 원씩 70% 그리고 12개월 20년 동안 생활자금 우리 20년만 살진 않잖아요. 그래도 한 3, 4억 가량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파트 전국 평균 기준가 33평 기준으로 봤을 때 2003년 기준이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죠. 서울 시내에서는 전세 수준도 안 되는 돈이긴 하지만은 이 아파트 말 많죠. 평생 직장인이 20년, 3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지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되어 있긴 하지만은 이런 부동산 버블도 언젠간 꺼지리라고 좀 기대 의심치 않고요. 그리고 결혼 요즘 늦게 하죠. 시기가 굉장히. 결혼 자금은 많이 든다고는 하지만 내가 어떤 집을 구하냐 주택 자금하고 좀 연관성이 있겠고요.
뭐 살림살이야 뭐 요즘 뭐 여러 가지 너 잘 돼 있으니까 뭐 할부도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건 문제가 안 있겠지만 주택이 가장 큰 문제겠죠. 그리고 노후 생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거 은퇴 생활. 지금 준비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하면은 있으면은 교육 수준에 따라 우리 아이가 너무 운동을 잘하고 뭐 공부를 너무 잘한다고 하면은 교육비가 많이 들겠고 자녀를 낳지 않으면 안 들어가겠죠.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는데요. 이 돈 지금 주머니에 없잖아요. 저희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없으십니다. 한 달 매달마다 생각하는데 빠듯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랑 인생의 계획에 맞게끔 목적 자금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40대 남성의 보험증권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거는 지금 라이프 사이클하고 약간 연관돼 가지고 지금 현실에 맞은 그 최근 대상의 시청자님의 보험증권인데요. 이분은 40대 남성이고요. 그 혹시 닥트라고 아세요? 닥트라고 환풍기 이렇게 그 수리 시공하시는 업자신데 한 월 월급은 한 400만 원 정도 벌고 계셨어요. 그리고 시간도 좀 자유로우시고 하지만 한번 현장에 들어가시면 못 나오세요. 하루 종일. 근데 이분의 보험 증권을 봤더니 여기 보시면은 2008년에 가입한 보험 증권인데 보험료가 한 4,000원 뿐이 안 되세요. 4,000원. 그리고 또 한 건은 21,200원. 굉장히 좀 저렴하죠. 이건 모 생명보험 회사의 보험인데요. 여기 보시면 2대 질환 1,000만 원. 그렇죠? 보장이 작겠죠. 보험금 비싸니까. 이거 4,000원에 이 1,000만 원을 보장을 해주네요. 굉장히 커 보이지만 보시면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굉장히 하이 레벨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20년 갱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가 굉장히 좀 저렴한 거고요. 아까 말했듯이 생명보험의 보장폭이 낮은 2대 사망, 2대 질병의 특약을 걸쳤고 그리고 또 잘 돼 있는 게 암보험이 돼 있네요. 우리가 보험 딱 드실 때 보시면은 대부분 실손보험하고 암보험들은 다 하나씩은 있으시더라고요. 아무리 없으셔도. 암보험도 보시면 여기 고해감 1억 나와요. 그렇지만 뇌암, 골수암, 혈액암 거의 걸리지 않는 가족력도 없으세요 이분은. 근데 이렇게 1억씩 줘봤자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일반암은 보시면 2천만 원 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만 원 하겠죠 이렇게 2만 원 하고. 그리고 여기 소외감 같은 거 유상, 경계성중암, 갑산성, 제자리암, 상피암 이런 것들 잘 걸리는 암들은 300에서 600 정도뿐이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암하고 이대성인병 3대 보험은 준비가 일단 되신 것 같죠? 화면을 보실 때.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분은 실손보험이 실손보험이 아니고 또 하나의 3대 진단 자금을 또 손해보험에 준비를 하셨어요. 생명보험 하나 준비하시고 손해보험 하나 준비하셨네 이분. 굉장히 좀 준비가 잘 돼 듯해 보이죠. 보시면은 여기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에 굉장히 좀 잘 돼 보입니다. 보시면은 암 진단이 1,000만 원 있어요. 그리고 소외감이 200 있습니다. 좀 예전에 가입하신 것 같죠? 요즘엔 유사암이 1대1로 같이 나오는데 이렇게 준비가 되시고 뇌졸중, 뇌혈관. 아까 생명보험에 여기 보시면은 생명보험에 이런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이 아닌 뇌졸중, 뇌혈관까지 그리고 허혈성 심질환까지도 500, 1,000 해가지고 총 합산 금액이 생명보험, 손해보험 합쳐서 2,000 정도 그리고 암은 한 3,000 정도가 준비되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보험료 굉장히 좀 저렴하게 37,000원에 준비가 되어 있고 앞서 보험료 해봤자 6만 원 정도뿐이 안 되는 3대 진단금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좀 저렴하고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실손보험도 당연히 가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손보험은 월 17,239원씩 요즘 표준화된 실손, 단일 실손을 가입하고 계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직업이 전기 설치 및 수리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2급 기준 직업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닥트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손해보험법상 3급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 실손도 잘 돼 있고 그리고 2대 성인병도 잘 돼 있어요. 그럼 부족한 부분이 뭘까요? 딱 눈에 보이듯이 이분이 아까 400 정도를 벌고 계시는데 보험료를 쓸 수 있는 돈이 한 40에서 50 정도는 충분히
유지를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월 보험료로. 근데 이분은 지금 한 6, 7만 원의 보험료를 내고 계세요. 그럼 되게 저렴하게 보험을 준비하셨구나 이렇게 드시겠죠. 하지만 이분이 한 달을 만약에 사고로 인해서 설치를 하다가 한 달을 쉬게 되거나 아니면 두 달을 쉬게 되면은 이 4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오지 않겠죠, 통장에. 그러면 이 몸값을 대신할 수 있는, 내 몸값을 척도를 대신할 수 있는 보험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몸값을 대신해 주진 않아요. 보시면 진단자금도 조금 있고 실손도 있겠지만은 내 몸값을 어느 정도 커버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보험료를 내시고 계시고, 보장 또한 보시면은 굉장히 좀 낮게 잡혀 있는데요. 일단 실손보험의 직업고지가 이분은 좀 잘못되셨어요. 상급으로 하더라도 어느 보험사에 설계를 해보니까 16,000원 정도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업고지는 다치셨을 때 보장을 못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예측 가능한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시장님 같은 경우는 무릎에 대해서 통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병원을 가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상해부의장이라든지 각종 수술이라든지 입원들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여유도 되시고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는 그런 기간도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장을 또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방안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갱신보험료 관리. 우리 이대성인병 아까 보시다시피 갱신으로 잡혀 있었잖아요. 이런 거 갱신, 비갱신을 적절히 좀 조화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그렇게 해서 리스크 자산을 아까 6, 7만 원 선의 보험료를 더 높여가지고 한 2, 30만 원대의 보험료도 높여서 진단자금과 수술 그리고 각종 특약 그리고 후유장애 건을 상해보험들을 한 3, 4건 정도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병원을 가실 예정이세요. 그렇다고 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보험에 대해서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소득과 평생보장, 예측사고에 대해서 대비 또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 관심이 생긴다고 하면은 지금 빨리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라이프 사이클에 맞춘 재무 설계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은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을 굉장히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리스크 자산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가족력, 유전력, 사고력 이제는 대비하는 보험도 대비하는 시대가 아니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거든요. 미리 예측 가능해서 보험의 효과를 최대한 우리 막말로 뽑아먹는다고 하잖아요. 보험. 그런 효과를 늘어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목적 자금에 따른 자산 관리 반드시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험을 준비하셔야지 예전처럼 보험을 그냥 이렇게 누가 줬다 친구가 와서 하나 들어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보험이 10년, 20년, 30년 내는 보험이 이렇게 누가 와서 쉽게 해서 쉽게 가입하는 보험 절대 아니거든요. 반드시 중요하게 체크를 하고 내가 필요한 거 그리고 내 자금과 상황에 맞게끔 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